여러분, 만약 지금 택배가 도착했고 그 안에 손자의 지갑과 할머니, 지금 큰일 났어요.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해요라는 메모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지난달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고 그중 대부분이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사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 피해 예방협회 수석 연구원 한운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택배 위장 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사기는 제 주변인도 경험할 뻔했고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택배가 무슨 위험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우리 일상의 친숙한 요소를 악용하여 심리적 취약점을 공략합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과 걱정은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택배 관련 사기는 지난 1년 동안 전년 대비 70%나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매일 평균 800만 원이 넘는 돈이 사기꾼들에게 흘러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의심하고 확인하고 공유하는 3가지 핵심 습관을 통해 어떻게 이런 교묘한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사기 유형은 위기 상황 위장 택배입니다. 이 방식은 어르신들의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염려를 악용하는 가장 교묘한 수법입니다. 사기범들은 먼저 소셜미디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족 관계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후 손자나 자녀를 가장한 택배를 발송하죠. 이 택배에는 보통 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연락처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개인 소지품이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가족의 물건을 보는 순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며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76세 박명순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추석 즈음에 택배가 왔어요. 열어보니 우리 손녀 지갑과 메모가 있더라고요. 메모에는 급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바로 돈을 보내려고 했었어요. 다행히 박 할머니는 송금 전에 평소 이용하던 은행원의 도움으로 손녀에게 직접 확인 전화를 걸었고 손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손녀의 지갑은 한 달 전에 분실했던 것이었고 이를 주운 사기꾼이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기에서 사기꾼들은 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 학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의 시급한 상황을 가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모님께는 걱정시킬까봐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다른 가족에게 확인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5배송 빙자 금융사기입니다. 이 방식은 어르신들의 성실함과 정직한 성향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 주소로 고가 상품을 배송한 후 곧바로 판매회사 직원이나 택배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연락합니다. 주문 실수가 있었으니 환불해드리겠다 또는 추가 배송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죠. 이때 사기꾼들은 매우 공손하고 전문적인 말투로 신뢰감을 줍니다. 고객님, 저희 실수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합니다. 특히 빠른 환불을 위해 또는 추가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라는 명목으로 급하게 정보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간단한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택배에 직접 계좌번호와 송금할 금액을 적은 메모를 동봉하는 방식입니다. 배송비와 상품 금액을 입금해 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계좌 정보를 첨부하는 것이죠. 68세 최영호 선생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명품 넥타이 세트라고 하는 택배가 하나 왔었어요. 포장은 정말 고급스러웠고 안에는 특별 할인 행사로 선정되어 보내드립니다. 98만 원짜리를 49만 원에 드립니다라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있었죠. 최 선생님은 의심이 들어 인터넷을 검색해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문의했고 그런 행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사기꾼들은 물건을 받았으니 지불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는 미납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특히 법적 조치라는 단어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건강 위협 가장 택배입니다. 이 수법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하기 때문에 특히 악질적입니다. 사기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유명 종합병원 이름을 도용한 택배를 발송합니다. 택배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건강식품 또는 노인성 질환 예방 특별 프로그램과 같은 그럴듯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택배 내용물에는 일반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처럼 보이는 가짜 제품과 함께 건강 상태를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최근 검진 결과 심각한 위험 수치가 발견되었으며 이 제품을 즉시 복용하지 않으면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로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74세 정세호 할아버지는 이런 택배를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택배였어요. 노인성 관절염 특별관리 세트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제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정확했어요. 편지에는 제 관절 상태가 위험하다며 이 약을 복용하라고 했죠. 정할아버지는 평소 관절염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복용 전에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셨고 의사는 즉시 가짜 약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의사의 신고로 해당 사기단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개인정보 탈취 택배입니다. 이 수법은 피해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 교묘합니다. 사기꾼들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주소로 택배를 배송한 후 주소 확인을 위해 또는 배송 오류 수정을 위해 전화를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주소, 생년월일, 때로는 은행 정보까지 요구하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다양한 금융 사기나 명예 도용에 활용됩니다. 심지어 이 정보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몇 달 후 자신도 모르는 대출금 독촉장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1세 이경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택배 기사라며 전화가 왔어요. 주소가 비슷한 옆동으로 잘못 배송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를 확인한다고 해서 알려줬죠. 한 달 후에 제 명의로 300만 원짜리 휴대폰이 대통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경숙 할머니의 경우 다행히 사기 전화 직후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셨고 가족이 통신사에 미리 명의 도용 방지 신청을 해두어 실제 금전적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에 더 취약한 것일까요? 첫째, 많은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정보 확인이 어렵습니다. 둘째,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즉시 상담할 가족이 주변에 없습니다. 셋째, 어르신 세대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넷째, 자녀나 손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있어 가족 위협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면서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르신들을 택배 사기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정보와 예방 전략으로 충분히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택배 사기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른 결정을 유도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단 10분만 생각했어도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78세 김영수 할아버지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손자 이름으로 택배를 받았지만 이상해서 바로 송금하지 않고 내일 보내줄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자에게 직접 전화했더니 아무 일도 없었죠. 이처럼 하루만 미뤄도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사기 유형별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위기 택배 사기는 직접 확인이 핵심입니다. 택배에 적힌 번호가 아닌 평소 알고 있던 가족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은 큰 경고 신호입니다. 65세 박지영 할머니는 이렇게 사기를 피했습니다. 손녀가 보낸 택배에 비밀로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알고 보니 손녀는 아무 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오배송 빙자 금융사기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식 채널 확인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받았을 때는 즉시 거절하세요. 정확한 확인은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은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세요. 71세 이미영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사기를 피했습니다. 전자제품 회사에서 택배가 왔는데 환불을 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했어요. 저는 그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서 전화했더니 그런 택배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건강 위협 가장 택배는 의료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건강 관련 택배를 받았다면 약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세요.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 이름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78세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왔다는 척추건강 세트를 받았어요. 하지만 복용 전에 주치의에게 보여줬더니 가짜 약품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개인정보 탈취 택배 사기는 정보 제공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택배기사나 직원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제가 직접 회사로 연락하겠다고 정중히 거절하세요.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종합적인 택배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택배를 받았을 때는 첫째, 주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발신인이 가족이라면 다른 경로로 확인하세요. 셋째, 택배에 적힌 번호가 아닌 공식 경로로 확인하세요. 넷째, 급한 결정이나 비밀 유지 요청은 의심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첫째, 개인정보 요구에 주의하세요. 둘째, 즉각적인 결정 요구를 경계하세요. 셋째, 가족이나 지인과 상황을 공유하세요. 넷째,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첫째, 최신 사기 수법을 정기적으로 알려드리세요. 둘째, 가족 암호를 만들어 진짜 가족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셋째, 대규모 금융거래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세요. 넷째,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하세요. 83세 정수님 할머니의 가족 사례입니다. 아들이 급한 돈 요청이 오면 우리 가족 암호를 물어보세요라고 알려줬어요. 암호는 우리 집 강아지 이름 첫 글자였죠. 이 방법으로 자자 손자 택배를 바로 알아챘어요. 실제 사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위기 사칭 사기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황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해외여행 중 핸드폰과 지갑을 모두 잃어버렸다. 학자금 납부 기한이 오늘까지다와 같은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즉시 해당 가족에게 다른 연락망으로 확인해보세요. 오배송 빙자 사기의 경우 사기꾼들은 종종 오늘 내로 환불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이미 물건을 받았으니 법적 책임이 있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압박감을 주는 말에 동요하지 마세요. 합법적인 기업은 고객에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 위협 사기의 경우 특히 코로나 이후 면역력 강화, 바이러스 예방 특효약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약품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탈취 사기는 최근 택배 배송량 증가와 함께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말과 같이 택배가 많이 오가는 시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잘못 배송된 택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국번 없이 112 또는 1332번으로 전화해도 됩니다. 둘째, 금융사기는 즉시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락해 거래 정지를 요청하세요. 셋째,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명의도용 방지 신청을 하세요. 넷째, 가짜 약품을 섭취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피해를 입은 후 회복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한 후 심리적 충격과 자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매우 정교한 심리 전술을 사용하므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후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충분히 대화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9세 송영호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사기를 당한 것이 창피해서 숨겼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 주변에 알렸더니 같은 아파트 세 분이 비슷한 택배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이야기 덕분에 그분들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사회 내 정보 공유입니다.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서 최근 발생한 사기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예방 팁을 드리자면, 택배를 받을 때는 발신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발신인 이름, 연락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주의하세요. 또한 택배사 로고와 송장 번호가 정상적인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정상 택배는 송장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평소보다 더 주의하세요. 사기꾼들은 이런 시기에 감정적 허를 찌르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택배 사기는 계속 진화하지만 기본 예방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공유하는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의심스러운 택배는 바로 결정하지 말고 하루만 미루세요. 가족이나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경험을 주변과 공유해 더 많은 피해를 막으세요. 이런 간단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택배 사기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택배 사기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그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불안감, 가족에 대한 사랑, 급박한 상황에서의 판단력 저하를 노립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주요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의심하고, 확인하고, 공유하는 세 가지 습관만 들인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주문한 적 없는 택배가 왔다면 즉시 경계심을 가지세요. 특히 가족의 위급 상황을 알리거나 비밀 유지를 요청하거나 빠른 결정을 종용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4시간 규칙을 기억하세요. 하루만 결정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70세 정미경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손녀 이름으로 택배가 왔는데 학자금 때문에 곤란하다고 1,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고 안타까웠지만 택배를 받고 바로 가방에 돈을 챙겨서 은행에 가는 대신 내일 아침에 꼭 보내줄게라고 메모했죠. 그날 밤에 실제 손녀에게 전화했더니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루만 미뤘는데 1,0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의심스러운 택배를 받았다면 절대 택배에 적힌 연락처로 확인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온 택배라면 평소 알고 있던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회사나 기관 명의라면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부를 통해 직접 찾은 번호로 문의하세요. 78 강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형 전자제품 회사에서 온 것 같은 택배를 받았어요.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회사 공식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택배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직접 확인한 덕분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공유하는 습관입니다. 사기 시도나 피해 경험을 주변인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변 어르신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서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은 지역 사회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82세 이종호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을 들어보세요. 제가 건강 관련 택배 사기로 300만 원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동네 경로당에서 용기를 내어 제 경험을 나눴더니 같은 택배를 받았다는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제 이야기 덕분에 그분들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저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제 택배 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정기적으로 노인 대상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고령자 대상 고액 송금 시 특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께 최신 사기 수법을 알려드리고 가족 암호와 같은 간단한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4 박순자 할머니의 가족은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줘요. 또 우리 가족만의 암호가 있는데 급한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택배가 오면 이 암호를 물어보라고 했죠. 며칠 전에 손자 사칭 택배가 왔을 때 암호를 물었더니 당연히 모르더라고요. 덕분에 바로 사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노인 대상 택배 사기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주변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족이 정기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한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기 피해율이 70% 낮았다고 합니다. 단 10분의 대화로도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시간 투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나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당한 후에도 빠르게 대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위험에 더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79세 한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만 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이웃들을 만났어요. 서로 의지하며 극복했죠. 이제는 여기저기 다니며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는다면 그 7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택배 사기 예방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공유하는 3가지 습관만 들여도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여유입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지만 진짜 급한 일이라면 여러 경로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택배를 받으셨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 상의하세요. 공식 기관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자산과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금융 고민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특히 어떤 금융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더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금융 지식은 공유할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